중학교 1학년 국어 미래엔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약하며 읽기 5번째 시간으로 꿀벌은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 글의 내용을 요약해 보고 교과서에 제시되고 있는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75쪽에 나와 있는 개념 모아보기를 통해서 요약의 뜻과 요약의 방법 확인하고 갑니다. 요약이란 글의 중심 내용을 간추려 정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요약의 방법은 자신의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글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 후에 이에 맞는 중심 내용을 찾아 요약합니다. 그러니까 읽기 목적에 따라서 동일한 글을 읽더라도 요약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글의 구조를 시각화한 구조도를 활용하여 요약하면 효과적이다. 그래서 구조도에 맞게 요약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해와 탐구 네 번째로 승민이의 요약문을 읽은 수지는 생태계에 관심이 생겨 다른 글을 찾아보았다. 이 글을 읽고 내용을 요약해보자 라고 하였습니다. 요약은 사람마다 다르게 요약할 수 있고요. 여러분도 먼저 요약해보고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교과서에서 정리한 것에 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지, 사라져가는 곤충에는 무엇이 있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수지의 읽기 목적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곤충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교과서 왼쪽에 보면 이끌기가 있잖아요. 이끌기 확인합니다. 수지의 말에서 수지의 읽기 목적을 찾고 글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이 글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라고 해서 지금 읽기 목적 제시되어 있잖아요. 사라져가는 곤충을 조사하고 곤충이 사라지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글의 구조는 글을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글의 종류에 따라서 구조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구조를 살펴보면서 중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라고 하였는데요. 이 글은 전 세계적으로 꿀벌이 사라지는 꿀벌의 멸종 사태, 대량 실종 사태와 관련해서 그 원인과 그로 인한 영향, 그리고 꿀벌 보호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글입니다. 주장하는 글은 논설문이라고 하는데요.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먼저 한 칸 들여 쓴 것으로 단락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단락 번호를 한번 매겨보세요. 그러면 지금 5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읽어보면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꿀벌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 지금 꿀벌에 대한 글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중심 소재의 꿀벌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어디로 사라졌냐라고 해서 꿀벌의 그 실종 사태에 대해서 적고 있다는 것, 사라지는 꿀벌이 중심 소재라는 것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 확인합니다. 몇 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꿀벌들이 한꺼번에 수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꿀벌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폐사 그러면 되게 주로 짐승이나 어패류가 갑자기 죽게 되는 것을 폐사라고 하는데요. 꽃이 있는 곳이라면 항상 보이던 꿀벌이 멸종될 수도 있다니 무슨 일일까요? 약간 호기심도 유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중심 내용을 찾아봐라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도 물론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꿀벌이 멸종위기에 처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중심 내용은 멸종위기에 처한 꿀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문제 상황을 지금 첫 번째 단락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꿀벌이 멸종위기에 처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글의 구조로 본다면 첫 번째 단락이 서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줄인다면 멸종 위기에 처한 꿀벌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확인합니다. 먼저 본론을 제시해 두었는데요. 꿀벌은 수많은 식물의 꽃가루를 꽃에서 다른 꽃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꿀벌의 역할이 드러나고 있고요. 우리가 먹는 과일과 식량 대부분은 꿀벌 없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꿀벌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그 두 번째 문장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심 문장은 이제 첫 번째 부분이라는 건 알 수 있는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는 꿀벌에 대해서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꿀벌의 역할 그래도 되고 꿀벌의 중요성과 가치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맞춤법 확인하고 갈게요. 역할, 역할 혼동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역할이 맞는다는 것, 그래서 자기가 마땅히 하여야 할 맡은 바 책임이나 임무를 말합니다. 지금 꿀벌 없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해서 꿀벌이 중요한 이유를 두 번째 문장에서 적고 있고요. 지금 두 번째 문장을 한 문장으로 적는다면 꿀벌이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본론 첫 번째 부분은 꿀벌의 역할 또는 꿀벌의 중요성과 가치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 확인합니다. 본론 두 번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생태계의 중요한 존재인 꿀벌이 왜 사라지고 있을까요? 본인 스스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이 내놓은 원인에는 기후변화와 서식지 감소, 살충제, 살포 등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본인이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말할 수 있는 표현법이 문답법입니다. 문답법은 글쓴이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입니다. 수사법 중에 변화법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꿀벌이 사라지는 원인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서식지 감소, 살충제, 살포 등이 원인이라고 직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꿀벌은 온도 변화에 민감한 동물이기 때문에 일교차가 커지거나 이상기후로 많은 비가 내리면 갑자기 하락하는 기온에 적응하지 못하고 쉽게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고요. 또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꽃이 피어있는 기간이 짧아지면 꿀벌이 꿀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 것도 꿀벌의 멸종 위기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와 관련된 걸 구체적으로 풀어서 적고 있는데요. 세 번째 문단은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꿀벌이 사라지는 원인에는 기후변화와 서식지 감소, 살충제, 살포 등이 있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문장에 직접 드러나고 있고요. 간단하게 줄인다면 본론 두 번째는 꿀벌이 사라지는 원인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낱말뜻 확인한다면 살포란 액체, 가루 따위를 흩어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단락의 내용 확인합니다. 본론 세 번째인데요. 꿀벌의 멸종위기 소식에 많은 국가에서 꿀벌 살리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꿀벌의 멸종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에서 나섰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유럽에서는 꿀벌의 신경계를 교란하는 농약 및 살충제 사용을 금지하였고 지난 2017년에는 유엔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매년 5월 21일 세계 꿀벌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세계 꿀벌의 날은 세계 야생 식물과 식량을 생산하는 데 필수 곤충인 꿀벌의 소중함을 알고 보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고 해서 지금 꿀벌의 멸종을 막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첫 번째 이제 문장에 드러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농약 및 살충제 사용을 금지했다. 그리고 세계 꿀벌의 날을 지정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한다면 꿀벌의 멸종을 막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는 꿀벌의 신경계를 교란하는 농약 및 살충제의 사용을 금지하였고 세계 꿀벌의 날을 지정하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세 번째를 더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꿀벌의 멸종을 막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개인적 노력도 드러날 수 있다는 것 알 수 있겠죠. 해결 방법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낱말뜻 확인합니다. 살포는 액체, 가루 따위를 흩어 뿌리는 것을 말하고 교란, 그러면
마음이나 상황 따위를 뒤흔들어서 어지럽고 혼란하게 하는 것을 교란이라는 말 씁니다. 유엔 그러면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국가 간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 우호 관계 증진 및 협력을 위해 만든 국제평화기구입니다. 다섯 번째 결론 부분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꿀벌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단순히 국가의 노력만으로 멸종해가는 꿀벌을 살리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단락에서 국가의 노력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단락에서는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개개인도 꿀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일회용품 사용과 쓰레기 줄이기 등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려는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꿀벌의 멸종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개인도 꿀벌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꿀벌을 살리기 위한 개인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일회용품 사용과 쓰레기 줄이기. 그래서 꿀벌을 살리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의 예를 한 몇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설명 방법을 묻는다면 예시라는 말을 쓸 수 있고요. 표현법, 수사법이 뭐야? 라고 한다면 이렇게 몇 가지 나열하는 방식을 열거법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실천 방안을 지금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려는 우리의 실천으로 꿀벌의 멸종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이것을 제시했는가 하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세 번째 단락에 꿀벌이 멸종하는 원인 첫 번째로 기후변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문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꿀벌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의 노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꿀벌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일회용품 사용과 쓰레기 줄이기 등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려는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짝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다섯 번째 문단 간단하게 줄인다면 꿀벌을 살리기 위한 개인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우리말 한번 확인할 부분 반드시와 반드시 발음은 동일한데요. 위에 있는 반드시는 꼭 틀림없이 그래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라고 할 때 쓰고요.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반듯하게 그래서 원주댁은 반드시 몸을 누이고 천장을 향해 누워 있었다. 줄을 반드시 맞춰 라고 할 때는 이제 아래 거라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 정리 살펴봅니다. 글의 종류, 갈래는 논설문입니다. 주장하는 글이고요. 논설문은 독자들을 설득할 목적으로 쓴 글입니다. 성격은 논리적이고 설득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재는 꿀벌인데요. 사라져가는 꿀벌, 꿀벌의 멸종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주제는 꿀벌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와 개인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네 번째 단락과 다섯 번째 단락이 문제 해결 방안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같이 결론으로 묶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교과서에서 두 번째 단락부터 네 번째 단락까지를 본론으로 봤고 다섯 번째 단락을 결론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징은 꿀벌의 중요성과 가치, 역할이 지금 두 번째 단락 본론일에 드러났었고요. 꿀벌이 사라지는 원인은 세 번째 단락에서 기후변화, 서식지 감소, 살충제 살포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꿀벌의 멸종을 막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이제 네 번째 단락에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약과 살충제 사용을 금지했고 세계 꿀벌의 날을 지정했다라고 했고요. 다섯 번째 단락에서 꿀벌을 살리기 위한 개인적 노력을 촉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는데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일회용품 사용과 쓰레기 줄이기, 이것을 통해서 이제 기후변화의 속도를 좀 늦춰서 꿀벌의 멸종을 막아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가 이 글을 읽은 목적을 말해보자 라고 하였는데요. 수지의 말에 드러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라져가는 곤충을 조사하고 곤충이 사라지는 문제에 관한 해결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글을 읽었다라고 하였고요. 글의 구조를 고려하여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그래서 이 글이 논설문이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 서론은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꿀벌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 간단하게 줄인다면 멸종 위기에 처한 꿀벌에 대해서 적고 있고요. 문제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론은 지금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이 본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론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단락에는 꿀벌의 역할, 꿀벌의 중요성과 가치가 드러나고 있고요.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꿀벌이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본론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이죠. 꿀벌이 사라지는 뭐가 들어가야 할까요? 네, 원인입니다. 기후변화, 서식지 감소, 살충제, 살포 등이 꿀벌이 사라지는 원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원인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본론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에 드러나 있는 건데요. 꿀벌의 멸종을 막기 위한 국가적 노력 두 가지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꿀벌의 신경계를 교란하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네, 농약 및 살충제 사용을 금지하였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요. 두 번째로 세계의 꿀벌의 날을 지정하였다. 그래서 꿀벌의 날을 지정해서 꿀벌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보호 대책을 세우는 게 목표다라고 하였습니다. 결론은 다섯 번째 단락인데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적어보라고 비워두었는데요. 문장으로 적는다면 꿀벌을 살리기 위한 국가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을 요약할 때는 읽은 목적을 고려해서 요약을 하고 구조를 고려해서 내용을 정리해보자 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위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글의 요약문을 완성해 보자라고 하였는데요. 우리가 요약문을 작성할 때는 글을 읽은 목적을 고려하고 그러니까 사라져가는 곤충이 무엇이 있는지 해결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적어야 되고요. 또 글의 구조를 고려하라고 했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이 드러날 수 있게 정리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각 단락별 중심 문장을 정리해 보았는데 무조건 그걸 그대로 쓰기만 하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연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적어 보았는데 한번 여러분이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꿀벌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꿀벌은 식물의 꽃가루를 옮겨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생태계의 중요한 존재인 꿀벌이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서식지 감소, 살충제 살포 등을 그 원인으로 지목한다. 꿀벌의 멸종위기 소식에 유럽에서는 꿀벌의 신경계를 교란하는 농약 및 살충제 사용을 금지하고 유엔에서는 세계 꿀벌의 날을 지정하는 등 국가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도 기후 변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적어보았습니다. 네 번째, 완성한 요약문을 짝과 바꾸어 읽고 평가 기준에 따라 점검해보자 라고 하는데요. 평가 기준만 다시 확인합니다.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중심 내용을 요약하였는가? 글의 구조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요약하였는가? 요약한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가를 고려해서 평가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